역사 시간입니다. 자, 이제 80년대 부터 98년 김대중 정부까지 하는 거고요. 최근대까지 온 거죠. 보통 김대중 정부까지 하면은 시험 커버는 다 되고, 요새는 이제 김대중 정부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까지 나오는데, 일단은 김대중 정부까지 일단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됐냐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1979년에 10월 26일 날 11.6 사태가 터지죠.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랫동안 독재를 해오던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죠. 그러니까 내부 분란 속에 암살됩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 민주주의가 열릴 것 같았는데 79년 12월 12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죠. 12.12 사태라 그래서 신군부, 새로운 군인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군인들이 또 권력을 잡은 거야. 이 상황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납니다. 80년, 그러니까 3월 5월 봄이 되면은 서울의 봄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폭발해서 시위가 막 일어난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신고무잖아. 군인들이야.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계엄령 때려버리고, 그렇죠? 막 진압하죠. 이 와중에 이 대학생들이 싸우다가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후퇴를 결정합니다. 회군, 군사를 돌리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계속 싸우다가 우리 총마다 다 죽겠다. 일단은 후퇴하자. 대학생들이 이 전면전을 앞두고 후퇴를 결정합니다.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후퇴를 결정한 건 팩트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신군부는 신났죠.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그렇죠? 당시 격렬하게 이 정부에 저항하던, 정부가 아니라 신군부에 저항하던 김대중이라는 이 유력한 정치인을 체포하고 사형 선고를 때려버려요. 그런데 이 서울역에서 후퇴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광주 지역의 전남대 대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은 특히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호남 지역 정치인이잖아. 열받아가지고 일어난 거야. 후퇴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울에서 유력한 대학생들은 서울에서 후퇴했지. 근데 이 와중에 광주에서 빵 터진 거야. 전두환 입장에서 얘네만 이제 끝내면 되잖아. 그래서 공수부대를 투입합니다. 야, 쟤네 고립됐어. 투입해. 그렇죠? 화령 휴가가 작전명이었고요. 당연히 시민군이 조직되어 싸웠지만 무리죠. 환경 진압해서 희생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광주는 진압됩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신군부는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뭘 만드냐면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이게 비슷하죠. 옛날 국가재건 최고위 뭐 이런 거 박정희랑 비슷하잖아. 그리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폐합합니다. 합쳐버려요 그냥. 이때 이제 3대 방송사가 KBS, MBC, TBC였는데 TBC가 특히 많이 정부에 반대해서 TBC를 없애서 KBS에 주죠. 그래서 KBS 2가 되고, 이게 이제 최근에 부활한 게 JTBC 시죠. 어쨌든 그리고 삼천교육대라는 거 만들어서 젊은이들, 시위하는 사람들 잡아가서 국가 폭력을 휘두르고, 물론 여기에 뭐 깡패 이런 사람들 잡혀가서 뭐 교화시켰다고는 하지만 국가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곳이었어. 합법적으로 뭐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자 당시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던 최규하 국무총리였죠. 최규하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 물러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옛날에 박정희가 만들어 놓았던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았죠. 무효 한 표 나오고 그대로 대통령이 전두환이 돼요. 당연히 그렇죠.
전두환은 정통성이란 하나도 없어. 왜냐면 쿠데타로 권력 먹은 사람이잖아. 쿠데타로 인기도 없어. 광주 때려잡고 통일주체 국민회의고 무효는 한 표고. 더 웃긴 건 유신헌법도 그대로야. 최악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전두환 부하 중에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 이 세 명이 있었는데 허화평이 조언을 했다고 하죠.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님 지금 인기도 최악이고, 이 전두환이잖아. 인기도 최악이고 이거 이대로 가다가 박정희랑 똑같다. 박정희 그냥 박정희 넘버 2 아니야. 박정희 시즌 2잖아, 시즌 2. 그래서 적어도 이 유신헌법은 바꾸셔야 됩니다. 개헌하십시다. 그리고 멋있게 남자답게 직선제로 한판 붙어서 승부를 냅시다 했는데, 개헌은 오케이 하겠다. 직선제는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개헌은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7년 단임으로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대통령 그냥 간선제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없애고 새롭게 만들어.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5,000명 새롭게 뽑아요. 근데 이거 결국에 전두환 팬클럽이죠. 아무런 의미 없지.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았더니 당연히 전두환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헌법을 바꿔서 자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를 만들어냅니다. 전두환 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상황이 좋았어. 3조 호황이라고 저유가. 우리나라는 유가가 낮으면 좋지. 왜냐면 유가를 거의 기름 많이 수입하잖아. 물가가 싸지고 일단 저금리. 돈 빌리는데 이자가 별로 안 들어. 돈 막 빌려 사업할 수 있죠. 저환율.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해가지고 뭔가 제조해서 수출하는 국가잖아. 환율이 떨어지면 들어올 때 물건이 싸져요. 그러니까 유리하지. 경제 발전 쭉쭉쭉 됩니다. 하지만 정통성이 부족해서 인기는 떨어진다. 그래서 대구미 유화책, 부드러운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뭘 하냐면 야간 통행. 옛날에는 통금이 있었잖아. 야간 통행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줬고, 교복도 풀어줘요. 교복 자유화. 그리고 해외 여행도 마음대로 다녀라. 이런 것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제 맨날 시위하고 그러니까 눈을 돌리는 거죠. 야 이제 시위 좀 그만하고 이런 거 좀 봐라. 너무 신나는 게 있네. 뭐죠? 프로야구, 축구, 그다음에 올림픽, 이런 거 스포츠, 사람들이 빠지기 좋은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시선 돌린 요 틈을 타서 언론을 통제하죠. 이거다 나가고 땡전 뉴스라고 9시가 되면은 이제 뉴스가 시작하는데, 첫 번째 멘트가 이거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홍보하는 내용을 틀어주는 거죠. 그리고 부천성 경찰서 성고문 사건. 이제 어떤 이제 민주화 운동하던 여성을 잡아서 성고문을 하고, 금강산 댐 사건이라 그래서 이 방범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건데, 이 북한에서 금강산 댐을 만들었대요. 이 댐을 만들었는데 이게 터지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 뭐 이 썰을 퍼뜨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댐을 하나 만들자. 평화의 댐이야. 그래서 이 평화의 댐 만든다고 전국에서 막 상금 걷고 이런 쇼 같은 거 했고, 그다음에 보도 지침 사건이라고 신문 기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버리는. 그래서 막 기자들이 퇴직당하고 스스로 신문사를 나가고 이런 사건들이 전두환 시대에 있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은 흐릅니다. 87년이 돼요. 자기가 약속한 7년이 거의 끝나가는 거야. 임기 종료가 임박하죠. 전두환은 마지막에 자기의 이 대통령직을 자기의 부하였던 노태우에게 계승하려고 시도합니다. 왜냐면 노태우한테 자기 대통령직을 넘겨야지 자기를 보호해 줄 거 아니야. 근데 노태우한테 계승을 하려면 간선제를 유지하는 게 필수야.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아야지. 근데 시민들도 아는 거죠. 직선제 요구를 합니다. 제발 좀 직선제 좀 하자. 우리 손으로 제발 좀 뽑자. 이제 그만 좀 하자. 이 무렵에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박종철. 서울대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고문 받다가 죽어요. 치사,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변명하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죠.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정막해요. 근데 무시해. 그래서 4월 13일 날 호헌 조치라는 걸 발표해 버립니다. 호헌 조치라는 건 헌법을 수호한다. 나 헌법을 안 바꿀 거야.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간선제 그대로 하겠다는 거야. 저항합니다. 근데 또 무시해요. 이 와중에 연세대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또 시위하다가 사망하죠. 그러니까 경찰이 쏜 직격 이 최루탄을 맞고 머리를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시민들과 여러 가지 사람 대학생들 국민들이 참지 않았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6월 민주항쟁. 학생, 교수, 회사원이 참여했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전국으로 확산돼 버립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갑자기 전두환의 부하였던 노태우가 갑자기 발표를 해요. 지가 뭔데? 자기 후계자라 이거야.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선언해버려요. 제가 직선제를 하겠습니다. 딱 선언해버려. 노림수였지. 왜냐면 노태우가 이걸 발표하는 순간 노태우의 인기는 빡 올라가요. 시원시원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직선제에 따라서 개헌을 합니다. 헌법을 바꾸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드디어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었게 됐고, 그 다음에 하도 이제 이 독재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5년 단임, 5년만 하고 단임만 한 번만 해. 이 시스템 만들어지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치 체제 87년 체제가 이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87년 12월에 어떻게 됐느냐? 대선이 열렸어요. 이 야권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 반대하는, 거칠게 정의하면 정부 반대하는 쪽이잖아. 여권이 친정부. 이렇게 본다면 야권에서 임대중, 김영삼이 이제 두 명의 거대한 세력인데, 두 명이 이제 싸워가지고 단일화를 못해요. 따로따로 나와. 그래서 표를 나눠가죠. 여권에서는 김종필이 이제 박정희 후계자고 노태우는 전두환 후계자인데 어쨌든 둘이 따로 나왔어요. 인기는 낮지. 38%면은 대통령 선거 당선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싸워버리죠. 봐봐, 예를 들어 54를 먹는 건데 싸워서 둘이 갈라먹어서 38%.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이 돼버립니다. 어부질이죠. 그리고 요 무렵에 칼기 폭발하고 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폭파됐는데, 이때 북한 간첩이 여기서 역할을 했다 이런 게 밝혀져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가 당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항쟁을 성공시켰는데 웬걸? 노태우 그대로 권력을 먹은 거예요. 어처구니없이 노태우 정부가 탄생이 됩니다. 노태우 정부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